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이 강점을 가진 친환경 에너지와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재 제로금리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회복세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금리 인상 시기가 2023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감염자가 2,000명대까지 감소한 프랑스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됐던 야간 통행 금지 조치도 오는 20일부터 해제될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40명 추가돼 누적 14만 9,7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2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97명이 확진됐습니다. 산발적 감염으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1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994명에 달합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54만 248명이 받아 1차 접종 누적은 1,379만 841명입니다. 한 차례 맞는 얀센을 포함해 접종을 마친 사람은 28만 928명 추가돼 누적 375만 5,0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국민 대비 1차 접종률은 26.9%, 한 차례만 맞는 얀센 접종자를 포함한 접종 완료율은 7.3%입니다. 네, 일반 국민에 대해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3분기 계획이 오늘 발표됩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 접종에 집중한 상반기와 달리 이제는 50대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국민 70%가 1차 접종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이달 마무리되는 상반기 접종은 피해 최소화 전략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에 집중한 이유인데 3분기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3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다음 달 50대를 시작으로 만 18살까지 차례로 접종합니다. 특히 고3을 포함한 수험생과 초중고 교사는 여름방학 동안 접종을 마치도록 1, 2차 간격이 짧은 mRNA 백신을 접종합니다. 아마 50대까지는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요. 그 나머지 일 연령에 대해서는 8월 정도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2분기에 백신을 맞지 못한 일부 고령층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속도전으로 오는 9월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언제 어느 백신이 얼만큼 들어온다는 걸 확실히 발표를 하고 백신의 부작용을 평가를 해서 성별과 연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백신을 세분화하여 접종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살 미만에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제한하는 게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두 번째 희귀혈전 사례도 30대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접종 위험과 이득에 대한 재평가에 들어갔습니다. TTS의 발생률 정보나 치명률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판단의 근거들이요. 우리나라도 지금 판단한 지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접종률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혹시 모를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물량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서 노바백스의 3분기 공급 물량에 차질이 발생해도 다른 백신 8천만 회분이 이미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노바백스 백신의 승인 신청이 9월이 돼야 이뤄질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 품질의 균등화 문제로 허가 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총 1억 9,3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8천만 회분이 3분기 안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권 장관은 지금 백신별 공급 계획을 밝힐 순 없지만 3분기 접종 계획에는 차질 없이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은 입국돼 2주의 격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교민들의 문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확산세가 계속되는 인도나 영국까지 대상국에 넣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정부의 입국 완화 조치 발표 후 교민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입국 후 2주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영향이 큽니다. 당장 각국 영사관은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영사관들은 홈페이지의 격리 면제서 발급 안내문과 함께 현재 전화 연결이 어렵다거나 한국 방문 시기를 늦출 것을 권하는 추가 안내를 공지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미주 최대의 한인 거주지를 담당하는 LA 총영사관만 해도 하루 5천여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국행 비행기 예약도 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교민사회의 관심도 커서 진짜 격리가 면제되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격리 면제국에서 남아공, 브라질 등 13개 국가는 제외되고 인도는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인도 교민도 가족관계 증명서와 접종 증명서 등을 제출해 자가격리 면제서가 나왔다면 귀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확산세가 주춤해졌지만 인도에서는 여전히 6, 7만 명대의 신규 발생이 이어지고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영국도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다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인데 역시 면제 대상국에 포함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국은 델타 변이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인도와 마찬가지로 델타 변이가 우세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영국과 인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자가격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매월 관계부처와 협의해 위험 국가를 지정하고 있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근거한 조치라며 일단 면제 대상국에서 두 나라를 제외할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스페인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스페인은 놀랄 만큼 닮았다며 포용과 연대의 힘으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자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저탄소 디지털 협력과 함께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나연소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상원 연단에 섰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국민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20세기 내전과 권위주의 정권, 민주화로 이어진 양국 역사를 되짚었습니다. 진실로 스페인과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닮은 점은 민주주의 정신과 실천입니다. 특히 양국이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동질감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과 한국은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문 대통령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 환경, 경제, 혁신, 문화 전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 중남미, 유럽, 아시아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합니다. 투자와 교류 확대, 감염병 예방과 대응 협력을 위한 두 건의 협정과 함께 디지털 고부가가치 산업과 양국 스타트업 교류, 신재생 에너지 협력을 위한 세 건의 양해각서도 각각 체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양국 기업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도 저탄소 디지털 경제 협력과 함께 제3국 시장 진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인 스페인과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인 한국이 5G,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함께 진출하여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더 나은 세계 경제 재건에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산체스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나라이고 아시아 최대 경제 동반자라며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존칭 yap시다. Muchas gracias a todos.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의 일정을 끝으로 G7 정상회의에서부터 이어진 6박 8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 규모 기준 3위인 거래소가 한밤중 기습적으로 코인 수십 개의 정리를 공지했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이후 주요 거래소 절반이 잇따라 상패나 유의 종목을 지정해 이른바 잡코인 속가내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은행 실명 거래 계좌 인증은 갖추지 못했지만 정보보호 인증은 갖춘 거래소인 코인빗의 홈페이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 규모로는 국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이곳이 한밤에 기습적으로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코인 8종의 상장을 폐지하고 관련 출금 서비스를 오는 29일까지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28종의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며 오는 23일 최종 결정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이 거래소의 원화마켓 전체 상장 코인은 70개쯤, 절반이 넘는 36개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셈인데 그 기준이 뭔지는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상폐됐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암호화폐들도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코인비처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또 다른 거래소인 후오비 홈페이지입니다. 거래소 이름을 딴 코인인 후오비 토큰의 상장 페이지를 고지했습니다. 당국은 최근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등의 중개나 알선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는 9월 25일 실시되는 개정된 특정금융 정보법과 관련해서 당국은 거래소의 이른바 먹튀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타인 명의와 상품권 제휴업체 등을 이용한 직금 계좌와 수작업의 편법 입출금 등을 통한 자금 세탁 우려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업비트의 코인 상장 폐지 고지를 포함해서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20곳 중 11곳이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 관리가 발표된 이후 상장 폐지를 안내하거나 거래 유의 코인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실 거래소와 잡코인 퇴출 작업,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가상자산 시세 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승인한 엘살바도르가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세계은행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은행 대변인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요청 사실을 확인하면서 환경과 투명성 측면의 결점을 감안할 때 세계은행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채택에는 거시경제와 금융법적 측면에서 여러 쟁점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제로금리를 유지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 시기는 애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자산 매입 축소 논의에는 당장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예상한 2.4%에서 연말까지 3.4%로 올렸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예상치도 6.5%에서 7%로 올렸습니다. 다만 실업률 추정치는 4.5%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백신 접종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감소했고 경제 활동과 고용 지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Continued progress on vaccinations will support a return to more normal economic conditions. I am confident that we are on a path to a very strong labor market, a labor market that shows low unemployment, high participation, rising wages for people across the spectrum.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별도 점도표를 통해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달리 2023년에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를 점친 위원이 지난 3월 회의 때 7명에서 이번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옴에 따라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The market was down a bit today. In many ways, this Fed statement was exactly what the professionals, investors, and traders were looking for. 연준은 하지만 매달 1,200억 달러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물가 급등이 경제 정상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통화 정책에 당장 변화를 줄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내년 말까지 전 세계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라 CEO는 현지 시간 16일 미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2022년 말까지 충분한 양의 백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진국들은 올해 말까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연말까지, 개발도상국들은 내년까지 각각 자국민을 모두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불라 CEO는 화이자가 세계 120여 개 국가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진국들이 화이자 백신을 선주문했기 때문 지금까지의 백신 생산량은 대부분 선진국들에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제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 교수가 독일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에 반대하면서 전 세계를 인질로 삼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독일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팬데믹은 제지되지 않고 맹위를 떨칠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을 즉각 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내고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 교수는 현지 시간 16일 독일 주간 디차이트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고문에서 전 세계가 삶과 죽음에 관해 대대적으로 논쟁 중인 가운데 독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독일은 지난달 초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재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전 세계 인구를 코로나19로부터 적절히 보호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려면 100억 회에서 150억 회분의 백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내년까지 23억 회분을 가난한 나라에 보내기로 했지만 이는 한참 모자란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지식재산권협정에 따른 특허권 일시 유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저개발국의 상당수는 2023년까지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백신의 생산 물량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특허나 저작권, 회사 기밀과 산업 디자인 등의 장애물을 일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독일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팬데믹은 계속 맹위를 떨칠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백신이 안 듣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해
전 세계가 다시 봉쇄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독일 정부의 고집불통 때문에 전 세계의 인명 손실과 경제적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프랑스에서 6월 20일부터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현지 시간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빨리 나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후 11시로 늦춘 통금 시작 시간을 애초 이달 30일 완전히 해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열흘 앞당긴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저녁 시간 외출을 제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카스텍스 총리는 아울러 17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시장, 경기장과 같이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 있거나 줄을 서야 할 때는 밖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독일 제약업체 큐어백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큐어백은 자사 백신의 예방 효과가 임상시험 중간 분석에서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큐어백의 자체 목표에 미달할 뿐 아니라 국제보건계가 용인하는 수준보다도 낮습니다. 큐어백은 자사 백신이 젊은 층에 효과적이었으나 백신 접종이 가장 필요한 취약층인 60세 초과 노령층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요 원인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목됐습니다. 큐어백은 연구 대상 확진자들에게서 최소 13개에 달하는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이 아닌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말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통합적인 양자 전략적 대화를 가까운 미래에 시작할 것이라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Н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Америки и 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лежит особ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стратегическую стабильность в мире.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건설적이고 적대감 없이 이루어졌으며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정상들의 열망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미러 관계 상황에서 가족 간의 신뢰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신뢰에 섬광은 비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분위기는 좋고 긍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몇 달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가치와 원칙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I made it clear to President Putin that we'll continue to raise issue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because that's what we are. 바이든 대통령은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사망할 경우 러시아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의 호숫가 고택인 빌라라 그렁주에서 열린 회담은 약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평소 회담 시간에 늦게 오기로 유명한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오히려 15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방역과 치료에 과학기술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 과학과 함께 발전해왔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혁신 전략을 제시하는 곳이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치웅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